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마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정지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거리는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해요. 그런데 바로 제동장치가 작동되진 않죠. 그때까지 약간의 갭이 생깁니다. 그때에 이동한 거리가 이 공주거리입니다. 그리고 공주거리 동안 소요시간을요, 인지반응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공주거리에서는요, 차량이 등속 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거리, 위험 인지반응 시간 동안은요, 등속 운동하니까 등속 운동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공주거리는요, 시간 곱하기 속도, 또 곱하기 시간입니다. 다음은 제동거리입니다. 제동거리는 이제 제동장치가 작동됐어요. 그리고 작동된 후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동거리의 식은요, EFG분의 V의 자승입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그리고 스키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가속도 공식 활용하겠습니다.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D죠. D 기준 이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EA가 넘어가면서 뭐가 된다?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D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그런데 정지했죠.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V가 0입니다. 그리고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EFG 분의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EFG분의 VI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정지했으니까요. 그래서 V는 루트 EFGD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D죠. 그러면 D 기준 이한 정리하면 되고요. EFG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루트 씌워졌으니까요. 씌워진 루트를 없애려면 반대편에 자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EFG분의 VI의 자승이 됩니다. 같은 값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일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2분의 1 MV의 자승이죠. 그리고 한일은요, FD예요. 그래서 MAD고요. A가 FG니까 MFGD가 됩니다. 에너지는 한일이에요. 즉 에너지하고 일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의 자승은 MFGD가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M이 있어요. 이거 소거 가능하겠죠. 소거하면은요, 2분의 1 V의 자승은 FGD가 나옵니다.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FG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넘어가면서 나누기 관계가 되겠죠. 여기 V의 자승은요, 이 분자랑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EF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다음은 정지거리입니다. 이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주거리를 D1으로 봤고요. 제동거리가 D2를 봤잖아요. 그러면 D1 플러스 D2가 됩니다. 공주거리는 VT고요. 그리고 제동거리는 EFG분의 V의 자승이었죠. 그래서 VT 플러스 EFG분의 V의 자승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가 80km/h의 속도로 주행 중 도로 위에 낙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승용차와 낙하물 간의 거리는 65m입니다. 그리고 인지반응 시간이 1초고요. 승용차의 제동시 견인계수를 0.65가 주어졌네요. 그 승용차가 낙하물을 충돌하기 전에 정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정지할 수 있다면 낙하물과의 남은 거리를 구하고요. 정지하지 못했다면 낙하물과의 충돌 속도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죠. 처음 속도가요, 80km/h였습니다. 그리고 인지반응 시간이 1초였었고요. 그리고 견인계수는 0.65였습니다.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가 따로 있겠죠. 그리고 낙하물이 있었고요. 이 낙하물까지의 거리가 65m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하고 산출해 보면 되겠죠. 정지했을 때 65m 안에 들어오면은요, 충돌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공주거리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거리 동안은 등속 운동한다고 했어요. 즉, 이 식은 D는 VT죠. D1은 VI 곱하기 T1이 됩니다. VI가 80이니까요. 80 나누기 3.6 해주면 되고요. 인지반응 시간 T1은 1초였죠. 1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이요. 22.22m가 나왔습니다. 공주거리는 22.22m 나왔습니다. 다음에 제동거리 산출하면 되겠죠. 제동거리 동안은 등가속도 운동이죠. 감속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지했다는 개념 하에서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2FGD입니다. F가 0.65고요. G는 안 주어졌으니까 9.8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D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D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D 기준 이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EFG분의 V의 자승입니다. V가 역시 마찬가지로 80km/h였습니다. 여기까지 등속이니까요. 이 시작점까지는 이 속도를 적용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즉 80 나누기 3.6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F가 0.65, G는 9.8입니다. 2 곱하기 0.65 곱하기 9.8분의 8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38.76m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지거리 산출하면 되죠.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죠. 즉 D는 D1 플러스 D2가 됩니다. D1이 22.22였고요. D2가 38.76이었습니다. 계산하시니까 60.98이 나왔습니다. 즉 65m보다 짧죠. 그러니까 정지거리가 61m로서 4m 전에 정지했다고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사고 승용차가 90km/h의 속도로 주행 중 전방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급제동했고요. 낙하물과 10km/h의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나중 속도가 10km/h입니다.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을 0.8초 주어졌고요. 제동시 견인계수는 0.7이고요.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시점부터 낙하물 충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중력가속도 9.8 주어졌습니다. 정보 정리 중요하죠? 공주거리 및 제동시작 속도, 처음 속도죠. 는 90km/h입니다. 충돌 시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되죠. 10km/h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은 0.8이 주어졌고요. 견인계수 0.7, 중력가속도 9.8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산출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다만 이 제동거리가 정지한 게 아니고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가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먼저 공주거리 산출하겠습니다. 공주거리 시간 동안은 등속운동 하니까요. D는 VT죠. 그래서 D1은 VI 곱하기 T1입니다. VI가 90km/h니까요. 90 나누기 3.6 해주면 될 것이고요. 인지시간 T1은 0.8이었습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m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제동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 정보 없잖아요. 그러니까 3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D죠. 그러면 D 기준 이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EA가 넘어가면서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D2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요. 가속도가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D2는요. 2 곱하기 마이너스 FG 분의 V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이 됩니다. VE가 10이었고요. 그리고 VI가 90이었습니다. 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주면 되죠. 그리고 F가 0.7, G는 9.8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분의 1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9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44.99m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험 인지시부터 충돌까지 거리는요. 이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D1 플러스 D2입니다. D1이 20m였고요. D2가 44.99m였습니다. 더해주면은요. 64.99m가 나옵니다. 세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90km/h의 속도로 주행 중이에요. 전방 60m 도로 위에 낙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제동을 했고 충돌했네요. 그래서 운전자의 임지반응 시간은 1.0초, 그러니까 1초고요. 제동시 견인계수는 0.7입니다. 이때
승용차가 낙하물과 충돌할 때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돌할 때 속도니까 나중 속도 구하는 거네요. 정보 살펴보죠. 자동차의 처음 속도는요, 90km/h였습니다. 인지 반응 시간 1초였었고요. 그리고 제동할 때 견인 것은 0.7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위험 인지했을 때부터 이 충돌할 때까지 거리가 60m였습니다. 그러면 공주거리를 산출하면은요, 제동거리 산출이 되죠. 전체 길이에서 공주거리 빼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공주거리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등속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D는 VT죠. D1은 VI 곱하기 T1입니다. VI가 90이니까 90 나누기 3.6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0 나누기 3.6 곱하기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요, 25m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동할 때 거리, 제동할 때부터 충돌할 때까지 거리를 먼저 산출해야겠죠. 그러면 60에서 25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5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돌 시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충돌 시 속도가 나중 속도죠. 처음 속도는 90km/h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35m, 견인 개수는 0.7입니다. 이때의 처음 속도는 이제 90km/h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시간 정보가 없어요. 등가 속도 3공식 사용하면 되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2AT입니다. 이번에 산출할 것은 나중 속도잖아요. 나중 속도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되겠죠. VE는 루트 VI 자승 플러스 2AD가 되죠. 마찬가지로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켜주면 되죠. VE는 루트 VI 자승 플러스 2 마이너스 FG D가 됩니다. 그러면 VI가 90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주면 되죠. 그리고 2 곱하기 F가 0.7, G는 9.8, D2가 35였습니다. 적용시켜가지고요. 계산하시면은 12.04m/s이 나옵니다. km/h로 바꾸려면 3.6 해주면 되죠. 곱하기 3.6이요. 그래서 43.31km/h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